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온 것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생산과 소비자 신뢰 지표가 모두 큰 폭 상승하며 실물 경기 회복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9월 건설 지출이 3년 만에 최고인 8,51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6%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스의 야누스 스투루나라스 재무장관은 연립정부 내에 이견이 많지만 긴축안 통과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17기 중앙위원회의 마지막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중국이 권력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날간으로 예정된 이번 회의에서는 차기 지도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집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요 경합주 지지율에서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게 약간 앞서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일 발표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아직 새로운 달에 12월이 실감이 나지 않는 둘째 날인데요. 저는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12월 8일부터 일정 면적 이상의 술집과 식당에서 담배를 피울 수가 없게 됩니다. 지난해 개정된 법에 따라 연면적 150제곱미터가 넘는 음식점은 모두 금연 장소로 지정되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법안에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매출이 줄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박희준의 여보세요에서 이 내용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전화 열어놓겠습니다. 신문 읽으시다가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 생기셨다면 전화 주십시오. 해결하고 싶은 민원도 좋고요. 제보도 좋고요. 전화번호는 02-2000번에 4974에서 5번까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자막이 나가고 있죠. 네, 자 그럼 지난밤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죠. 박지훈 외신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오랜만에 아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장 초반에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 지날수록 상승 탄력을 받더니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고용과 제조업 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소비자 신뢰지수도 지수 상승에 한 몫을 더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1.04% 136포인트 오르면서 13,232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1.44% 급등하면서 3,020선 나타냈고요. S&P 500 지수 역시 1% 넘는 큰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가보겠습니다. 주요국 증시들 전날은 더 밀리는 모습 보이더니 오늘 1% 넘게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경기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산업생산 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오면서 아시아 경제도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도 유럽 증시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일부 나라들이 만성절을 맞아서 휴장하면서 거래량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1.37% 크게 오르면서 5,861, 독일 닥스 지수 1% 넘게 역시나 오르면서 7,300선 나타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 1.35% 급등해서 3,400선에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마감 상황, 아시아 지역 주요국 증시들 빨간불이 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제조업 지표가 3개월 만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증시에 큰 힘이 됐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강보합권에서 8,900선 나타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1.72% 급등하면서 2,100선, 홍콩 항생지수 0.83% 상승한 21,800선에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거래일 연속 연저점을 기록한 원달러 환율 어제는 소폭 오르면서 1092.3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호조를 보이고 수출업체들이 달러를 매도하면서 하락 압력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조금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와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시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보도국의 서한한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이 아니라 머니국이죠. 예, 서한한 기자. 네, 오늘 미국 증시는 오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고용지표를 필두로 한 경제지표 호전 등에 힘입으며 11월 첫 거래를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이틀간의 긴급휴장에 들어갔던 지수는 지난 9월 13일 이후 7주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금요일 나올 비농업 부분 월간 고용지표에 앞서 노동시장의 개선세를 시사하는 ADP사의 강력한 지표와 예상보다 양호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면서 투자 심리가 호전됐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뉴욕 금가격은 미국 달러화가 유로화의 강세를 나타내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3.6달러, 0.2% 낮은 1715.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뉴욕 애널리스트들은 그리스발 악세가 터져나와 달러화가 유로화의 상승세를 나타냈다면서 또 여기에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달러화가 엔화의 강세를 보인 것도 금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경질유 선물가는 목요일 뉴욕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85센트, 1% 오른 8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는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감소세를 보인 데다가 긍정적인 제조업 지표 등에 힘입어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분석가들은 미국의 완만한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샌디의 피해로 미국 동부 지역에 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으면서 석유 수요가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주요 곡물가 역시 전일의 상승 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두 선물의 경우 남아프리카의 생산량이 예상만큼 강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인 중국의 긍정적인 지표의 영향을 받으면서 3일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미국과 중국 경제지표의 긍정적인 흐름에 따라서 상승했습니다. 범유럽 스톡스 600 지수는 전날보다 1.26%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9,000명 줄어든 36만 3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또 컨퍼런스 보드는 10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전월 수정치인 68.4보다 상승한 72.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 상무부는 9월 건설 지출이 0.6% 늘어났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시장 기대치를 조금 웃도는 수치입니다. 또 중국의 지표들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HSBC는 10월 중국의 제조업 PMI 확정치가 49.5를 보였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10월 PMI 예비치인 49.1을 웃도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의 흐름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스의 ASE 종합지수는 5% 급락하며 761을 기록했습니다. 그리스의 연립정부가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재정긴축 프로그램을 통과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증폭됐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마감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생생한 경제 진단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김도훈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네, 춥습니다. 1도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네, 네. 날씨가 추워도 금요일이니까 네, 그래도 힘은 나는 것 행복하죠. 같습니다. 예, 예. 자, 오늘은 좀 미국 경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예. 최근에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세계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 상황을 좀 주시하고 있는데 예. 최근 미국의 경기 흐름 어떤지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미국 경기가 전 세계 경기의 22%를 차지하고 예. 또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을 해야 되니까 예. 역시 미국 소비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동안 미국이 이 세계 경기를 끌고 갔는데 이번에도 이제 미국이 끌고 나갈 수 있냐 예. 관심거리죠. 그 관심 안에 제일 큰 이슈가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이 양적 완화 아주 상당히 큰 프로그램을
벌써 한 3년째 계속하고 있죠. 예. 그 기대가 이제 많이 있는데 과연 이 큰 양적 완화가 전 세계 지금 현재 이 둔화된 경기 성장을 금융위기 전처럼 아주 크게 끌고 나올 수 있냐 그게 관심거리인데 예. 한번 좀 요즘 이 지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당히 혼돈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저께 저녁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시장이 올랐고 예. 또 좋은 지표도 나오긴 나왔는데 때에 따라서 좀 더 장기 각도, 장기 그 단점에서 다시 한번 보면서 근본 회복이냐, 예.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이 그 둔화된 성장이 좀 오래 갈 것 같냐.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일같이 소개되는 미국 경기 지표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예. 지금이 사실 어떤 불황을 지금 극복하고 다시 경기가 살아나는 추세에 있는지 네. 아니면 불황이 지속되는 추세를 예. 있는지를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미국 경기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 양적 완화 통해서 일시적으로 먼저 지금 저 양적 완화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양적 완화라는 게 아주 쉽게 말하면 정부가 이 돈을 찍어서 예. 시장에 공급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공급 방법이 미국 중앙은행이 이 돈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금융기관들한테 예.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서 예. 은행들이 돈을 더 쉽게 빌려 나갈 수 있게끔 예. 이런 두 방법이 큰 방법이 양적 완화라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는 시장에 채권을 매입할 때 돈을 이제 줘야 되니까 예, 채권을 예. 사기 위해서 돈을 공급하는 거고 음. 두 번째는 금리를 내려서 은행들이 돈 빌릴 때 더 낮은 금리 쉽게 빌릴 수 있게 이 두 방법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단행했던 그 3차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돈을 찍어서 은행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죠. 이해하고 금리는 계속 내리고 있죠. 예, 금리도 네. 계속 내리고 예, 있고요. 두 가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미국 3차 양적 완화가 예. 미국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좀 봐야 될 텐데 네.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번에 그 3차 양적 완화라고 부르지만 네 번째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 한번 그림을 좀 지표로 보면서 그러시죠. 한번 보면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여기를 보면 그 사실 이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2009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예. 시작이 됐는데 1차 그 양적 완화를 보면 아주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 효과가 보시면 한 50% 미국 주시장이 올라갔죠. 예. 큰 기대가 있었고 그 효과도 컸습니다. 근데 이게 한 1년 정도도 못 가고 이 효과가 줄어지면서 다시 미국 시장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그러면 제2차 양적 완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단행을 한 겁니다. 예. 또 2차 그 양적 완화 효과를 보면 효과가 있긴 있었는데 예. 역시 여기 보시면 그 1차보다도 이 2차 효과는 좀 줄어졌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그림을 보면은 양적 완화를 거듭 시행하면 할수록 예. 그 상승폭이 줄어드는군요. 예. 또 이 사실상 지금 현재 양적 완화를 3차 양적 완화로 부르지만 이게 4차입니다, 사실. 예. 그 가운데 그 LTRO라고 Operation Twist라고 3차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양적 완화의 차이점을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양적 완화는 주로 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하는 것만 얘기하는데요. 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이제 이 여러 각도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그 돈을 공급하면 인플레이션 문제도 생기고 예.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니까 이 트위스트라는 거는 좀 달리했습니다. 뭐냐? 장기 채권은 사고 그 돈을 이제 공급했다는 얘기죠. 예. 단기 채권을 팔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팔 때는 그 돈을 다시 받아오는 거죠. 중앙은행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net 결론적으로는 추가 돈을 공급 안 했다. 단지 장기 채권을 사니까 예. 장기 이자를 내렸다. 예. 장기 이자를 내리면 예. 기업들이 장기
그 플래닝을 할 수 있고 더 설비 투자도 하고 이런 목적이 있었죠. 예,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돈은 이 추가로 안 했다. 그게 이제 트위스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양적 완화는 좀 단기적인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영향이 그러한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이라고 네. 볼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거 다시 보면 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예. 그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때 효과가 1차, 2차보다도 더 줄어졌었죠. 그랬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 지금 부르는 3차 양적 완화 효과를 보면 주식시장에 또 줄어졌던 거죠. 오히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시행할 때보다 더 효과가 지금 줄어들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예. 갈수록 이 금융시장에는 주식시장에는 이 양적 완화 효과가 줄어지고 있다. 자, 지금 앞서서 시행되어졌던 양적 완화라든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비해서 이번에 3차 양적 완화의 효과가 아주 네.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데 네. 이번에 3차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중에 풀린 돈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네, 이 그림을 또 역시 보면 나타날 건데, 오늘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예. 이 그림이 좀 있어야지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예.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금융 위기 전에 미 연방 준비이사회 Federal Reserve, Fed라고 불렀죠. 그 돈을 1조 불 이상 공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대차 대조표를 보면 그 미국 Federal Reserve의 그 대차 대조표 자산 규모가 1조 불 이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쭉. 예. 근데 최근 3년 사이에 이거를 거진 3배로 늘린 거죠. 여기 예. 보시면 지금 그림을 좀 보시죠. 네, 그 1조 불 이하였다가 2008년 후에 이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이제 단행하면서 이 채권을 산 거죠. 예. 그러니까 채권 산 거를 이 대차 대조표에 기록을 한 겁니다. 조금 그림을 보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조금 네. 그 마우스를 좀 짚어주시면서 예,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예. 그 2008년 예. 전에까지는 꾸준히 1조 불 이하였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요때 그 1차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예. 그때서부터 이 그 채권 매입 예. 통해 가지고 급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진 3조 불. 3조 불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 총 그 규모 예. 한 3배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규모의 돈이 그러니까 지금 풀렸다고 우리나라 볼 수 있겠네요. 경제가 한 세 배가 예. 미국 경제에 투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주 3차 양적완에서 풀린 돈이 네. 지난 1, 2차 양적완에서 풀린 돈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인지요? 지금 3차가 시작한 지 얼만큼 안 됐으니까 예. 아직 크지는 않지만 지금 발표한 앞으로 계획이 예. 이 그 기관을 주지 않고 예. 그냥 오랫동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어떤 그 엔드 타임 뭐 끝이 없고요. 예. 그냥 필요할 때까지 계속하겠다. 그럼 1, 2차 양적 완화에 비해서 굉장히 더 많은 돈이 지금 시중에 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예. 그 만들어지는 시장에서 효과는 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물론 효과가 있긴 있어서 예. 최근 매일 나오는 지표가 어느 거는 좀 올라가고 어느 건 내려가는 여파는 당연히 있죠. 예. 그렇지만 이만큼 돈을 공급했을 때 우리가 교수님, 훨씬 더 큰 기대를 그렇다면은 지금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거는 또 좀 긴 설명이 예. 오늘 이 자리에서는 못하겠지만 이 미국의 이 30년 전서부터 예. 이 여러 가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시아에서 이 경쟁력 예. 이 월급 수준 예. 또 이 부채 비율 예. 또 이 그 교육 예. 또 여러 가지 기술 개발 예. 여러 가지 그 미국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서부터.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들이 예. 이 재정 적자 또 이 그 무역 적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큰 적자 두 개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오래전서부터 예. 이 경쟁력을 둔화시키는 게 이제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본 이 회복을 보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은 양적 완화가 기대했던 예. 만큼의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 체질이 좀 많이 약화되어졌다. 다시 그렇죠.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의 구조적인 경쟁력이 문제라는 거죠. 좀 많이 떨어져 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는 뭐 일식은 유동성 공급으로서는 해결될 일은 아니다. 예, 물론 일시 도움은 되지만 예, 예. 돈 찍어가지고 뿌리고 다 해결된다면 뭐 어떤 나라가 그걸 안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렇다면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양적 완화의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부작용은 이제 일단 이 시장에 예. 근본 구조적인 개선 없이 돈만 공급된다는 얘기는 예.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상당히 클 수 있고요. 예. 또 두 번째 이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은 어떻습니까? 예,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죠. 네, 이 공식 정부 숫자는 지금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 인플레이션을 재는 숫자가 CPI라고 그러는데요. 예, 예. 이 인플레이션 안에는 음식값 예. 하고 이 에너지 값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음식값, 뭐 휘발유, 예. 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서민들이 예.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정부가 공식적으로 CPI 발표할 때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발표되는 예. 수치하고 실제 국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느끼는, 체감 예. 경기는 굉장히 예. 다를 수 있다는 네.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 외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많은 돈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얘기되는 이 미달러가 예. 이 하락을 하고 예. 이 다른 나라에 예. 환율 상승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예. 예. 역시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원화값이 상승하고 있고 음. 그러다 보면 이 한국 같은 나라는 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느끼는 대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미국이 시장에 돈을 많이 풀므로 해서 예. 그 여타 국가들이 예. 미국과 상대적으로 교역을 하는 여타 국가들이 받을 수 있는 이제 부작용을 얘기를 하시는 예. 거고요. 예, 그리고 미국 경제에서 볼 수 있는 부작용, 아까 말씀하신 예. 건 인플레이션이 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예.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일단 이 돈이 많은 금융 자산을 일단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금융 시장, 예. 이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이 금융 자산의 값은 올라가는데 보통 이 서민들의 소득 또 이 경기 회복에는 근본 영향을 안 주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에는 크나큰 효과를 그렇죠. 주지 못한다. 그렇죠. 지금 또 하나가 시장에 많은 돈이 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라든가 예. 미국 내에서도 지금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좀 투자를 갖다가 꺼리는 것이 아닌가, 투자 예.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또 악재라는 것이 내년에 이제 재정 절벽 문제가 또 있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하셔서 예. 내년 경기를 좀 미국 경기를 전체적으로 좀 전망을 네. 해줘보시죠. 미국 경기도 실물 경제를 예, 예. 보면 기업과 개인 소비자들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역시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예. 이 왼쪽 그림은 이 기업 설비 투자 그림입니다. 예. 이 기업 설비 투자를 보시면 여기 보면 이 금융 위기 후에 양적 완화 통해서 많이 상승을 했는데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다시 떨어지고 있고요. 예, 꾸준히 2009년도 후에 이 기업 설비 투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도 최근 이 소비자들 소매 판매 숫자입니다. 예. 이 숫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역시 기업들이 이 근본적인 경기 회복에 아직까지 큰 자신이 없다 보니까 장기적인 기업 설비 투자에는 투자를 좀 망설이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역시 개인들도 많은 부채가 이미 있고 또 지금 고용은 크게 늘지 않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도 역시 이 소비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면은 지금 기업들의 투자 심리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다 지금 위축돼 있는 상황인데 예. 내년에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시는지요? 일단 이 금년 말에 재정 결벽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말은 간단히 말하면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부가 빚을 줄이겠다. 예. 결국 말하면은 네. 세금을 더 거둬 드리겠다는 예. 얘기죠. 그러면 그게 예. 이 부작용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소비자들의 시장에서 소비 심리를 더 위축시킬 수 예.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들도 어차피 이제 이 기업 세금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부정적인 역할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내년에도 미국 경제 크게 뭐 전망이 밝은 것 같지는 않군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한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미국 경제를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근데 내년에도 미국 경기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경제, 미국 경제와 연관해서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지요? 네, 역시 그 미국하고 유럽 둘 다 지금 상당히 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국도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요. 이 숫자를 보면 한국 지금 수출도 계속 지금 줄어지고 있죠. 그렇죠. 증가율이. 거기다 한국의 그 가계 부채 문제, 또 이 세계 지금 중국 문제, 여러 가지 이 그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비교적으로 한국은 그래도 낫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너무 낙관적인, 긍정적인 것도 전망을 하는 것은 조금 일찍입니다. 자제해야 되겠다. 사실 여기에 뭐 양적 완화로 돈이 풀려갖고 한국으로 와가서 원화값이 올라가서 수출 경쟁이 떨어지고 수출해야 될 미국 시장 소비 심리는 또 위축돼서 시장은 또 작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악재가 겹치면서 내년 우리 경제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네요. 우리 제일 좋은 상황을 기대는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준비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늘 교수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쉽긴 한데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김동훈 교수와 함께 미국 경제, 내년 미국 경제 전망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12월 8일부터 시행이 되죠. 금연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가 건다,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2000번에 4974에서 5번입니다. 무엇이든 전화 주십시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